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도 지나갔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투자를 돌아보고 2021년 투자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중국에서 희귀한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뉴스를 보았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방역 시스템을 믿었었죠. 아니나 다를까 뉴욕에서까지 코로나가 급속하게 퍼진다는 뉴스가 발생했을 때 전세계 주식시장은 폭락을 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급상승을 하였습니다. 주가가 빠르게 폭락하자 얼마 가지고 있지 않던 현금으로 급하게 주식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주력 구매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펀더멘털상 전혀 나쁘지 않았고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삼성전자의 사업 영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당의 장점 때문에 삼성전자 본주보다는 우선주 위주의 구매를 하였습니다. 당시 구매 평단가는 42,850원, 하지만 주가는 34,900원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크게 배웠습니다. 유동성 위기로 엄청난 주가 폭락이 이루어질 때는 더욱 분할 매수를 잘게 쪼개야 해야겠다고. 아무튼 제가 가진 현금으로는 더 이상 주식 구매를 할 수 없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주식을 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세 폭락장에 두려움이 있는 나머지 가용 현금 대비 많은 부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위기는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저 또한 싸다고 주식을 구매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른 반등이 나올지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빠른 반등은 미국 중앙은행의 발빠른 대처 때문입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의장은 대공황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경제학자였습니다. 1929년 발생한 미국 경제 대공황은 몇 년간 전 세계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옆나라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동안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벤 버냉키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연구한 것을 토대로 실행에 곧바로 옮겼습니다. 양적 완화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이겨낸 연준은 2020년 코로나발 실물 경제 위기에는 더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2020년에 나타난 주식시장의 강력한 반등이었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2020년을 다시 회고하는 것은 2021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함입니다. 양적 완화로 시작된 주식시장 상승세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실물 경제 반등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의 테이퍼링, 즉 긴축 정책이 실시될 때 주식시장은 빠르게 식을 수 있지만 실물 경제의 성장이 없을 때의 긴축 정책은 부실한 경제에 큰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연준은 쉽게 테이퍼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일단 2020년의 투자 수익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의 연간 목표 투자 수익률은 15%입니다. 매년 15%의 수익을 올릴 수만 있다면 복리의 마법으로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는 것입니다. 시장보다 언더퍼폼한다면 기업 공부나 경제 공부는 무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 수익률은 국내 시장 투자와 미국 시장 투자로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식 투자입니다. 비교지수는 코스피입니다. 2020년 코스피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올 한 해 약 30%의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저의 국내 주식은 연금저축과 국내 개별 주식을 합하여 47.22%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3월 폭락하는 기간 삼성전자 우를 위주로 매수하였고 해치수단으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를 매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구간 속에서도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의 수익으로 만회를 하여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고 선물 인버스를 매도하여 얻은 차익으로 삼성전자 우를 추가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8월경 삼성전자 우를 90%가량 매도 후 SK하이닉스를 담았는데요. SK하이닉스 또한 크게 수익을 안겨주어 결과적으로 성공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올 초부터 갖고 있었고 6월부터 너무 지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여 분할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현대차그룹 펀더멘털 등을 매수하여 수익을 올렸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경우 비교지수는 S&P 500과 나스닥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S&P 500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은 약 15%,
나스닥은 약 42% 상승하였습니다. 저의 미국 주식 올해 수익률은 47.28%입니다. 2020년 1월 3일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대부분 전기차로 바뀔 것이라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테슬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과열되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2월 초 약 100%의 수익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다시 살려고 하였죠.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3월 코로나가 확산되자 주식시장은 급락하였고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격이 급락한 우량 배당 주식을 사면 평생 배당을 가져갈 수 있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았던 데이터 센터 리츠 사이러스1, 미국 내 1, 2위 BDC 기업 RS 캐피털, 메인 스트리트 캐피털, 부동산 리츠인 리얼티 인컴, EPR, 고정 배당 우선주 BPY UP 등을 담았고 퀄컴, AMD,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성장성 있는 기업을 매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처음 생각대로 조정된 테슬라를 담았다면 올해 수익은 엄청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가 테슬라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 나름의 밸류에이션은 분할되기 전 약 2,000달러였기 때문에 올해 못 갖고 있고 전량 매도했을 것 같습니다. 3월 포트 조정 과정에서 애플과 구글을 손절하는 부하 내동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슬라 추가 매수 실패보다 뼈아픈 실책입니다. 그래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하였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가 국내 주식 투자 중 가장 비중을 둘 주식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ROE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의 내연기관에서의 변화가 가장 빠른 완성차 업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UAM과 로봇 등 신사업 준비에도 가장 준비가 잘 된 글로벌 완성차 업체라고 판단되어 밸류에이션이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는 메모리 사업 및 파운드리 사업의 호황의 기대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상속세 납부에 따른 배당 확대 가능성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국내 기업들이 재벌 위주의 경영으로 인해 소액 주주가 피해보는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주식에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공정경제 3법 등의 통과로 리스크가 많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이러한 디스카운트 요소도 많이 빠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또한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배구조 개편 이후 현대차 그룹에 있던 지배구조로 인한 디스카운트가 많이 회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신성장 사업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지배구조로 인한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큰 폭의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크게 포트폴리오 조정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세금 혜택을 위한 추가 400만원 납입을 하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 ETF와 미국 MSCI 리츠를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가격이 과열이다 판단되면 매도를 고려할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 매수 아이디어는 앞서 이야기 드렸죠. 내년 백신 공급 확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발 경제 침체로부터 회복이 된다면 가장 크게 반등될 것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미국 MSCI 리츠를 추가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미국 포트폴리오는 국내 포트폴리오에 비해 다양합니다. 얼마 전 이항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항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라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정치적 리스크를 잘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V박스와 합병을 마무리한 TPGY 또한 추가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성장하는 섹터로 이항과 구글을 추가 매수 고려하고 있고 역시 상업용 부동산 리츠 주식들인 리얼티 인컴, EPR 등을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월배당 ETF인 SPHD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SPHD에는 경기에 민감한 유틸리티 주식들과 리츠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이라 경기가 회복될 때 수혜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매달 포트폴리오와 수익에 대해 공유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지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